그래서 지금은 테스트의 의미보다는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좀 들어보세요. 우선은 4점짜리로 가가지고 4점짜리 중에서 자 맞출만한 4점, 쉬운 4점 3페이지에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네, 이 9번 같은 거는 수열에 대한 문제인데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돼, 이런 거는 써보면 돼, 그죠? 써보면 됩니다. 대신 얘가 이제 첫 번째 항부터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12번째 항부터 이제 거꾸로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A12가 2분의 1인데, 자, 우리가 A12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12가 되는 걸 찾아야 A12를 찾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가 12가 되려면 얘가 12가 되는 순간을 생각하면 n 값이 11인 거잖아요. n값이 11인 거니까 n이 홀수인 경우를 봐줘야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A12는 A11분의 1 요게 성립할 거예요. 맞죠? 근데 A12가 2분의 1이니까 A11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죠? 2. 그쵸? 요게 2분의 1과 같은 거니까, 그치?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A11을 가지고 A10을 찾아야 되니까 n이 짝수인 경우를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A11은 8 곱하기 A10 요렇게 될 텐데 요게 지금 2니까요. A10은 얼마인 거야? 4분의 1인 거야. 그쵸? 4분의 1. 그치? 자, 그 다음에 아까 전 했던 거랑 똑같이 또 A10은 A9분의 1인데 A10이 4분의 1이니까 A9는 몇이고? 4가 되나요? 그죠? 4. 자, 그 다음에 A9가 4면은 여기 또 짝수인 경우가 되는 거니까 A9는 8 곱하기 A8. 근데 이게 4였어. 그럼 A8은 얼마예요? 2분의 1. 자, 2분의 1 나오는 순간 끝난 거야. 그쵸? 맨 처음에 찾았던 2분의 1부터 다시 2분의 1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똑같은 일의 반복이잖아. 그치? 똑같은 일의 반복이니까 결국 이 4개의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4의 배수로 생각해가지고 이 4개의 숫자가 요렇게 4개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모양일 거다. 그죠? 근데 요게 또 마침 또 딱 4의 배수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규칙대로 쭉 간다면 A1은 이 반복되는 4개의 숫자 중에서 4겠죠? 그쵸? 4, 4분의 1, 2, 2분의 1 4, 4분의 1, 2, 2분의 1 이렇게 계속 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요게 4일 거고 그 다음에 요게 4분의 1일 거고 요게 2일 거고 요게 2분의 1일 거고 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A1과 A4를 더한 것은 4 더하기 2분의 1 5번이다. 그쵸? 쉬운 4점. 그 다음에 10번도 맞출만한 4점입니다. 그죠? 10번. 자, 10번은 n이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n값의 합은 그랬는데 이거 여러분 그래프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면 풀 수 있거든요. 먼저 요 녀석의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볼까? 로그 n의 x. 자, 이렇게 돼 가지고 그냥 이거는 n이 2 이상인 거니까 증가하는 로그 함수죠. 증가하는 로그 함수니까 여기가 1일 거고 여기서 이렇게 약간 높게 그릴게요. y는 로그 n의 x. 자,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인데 우리의 목표는 이 두 그래프가 1과 2 사이에서 만나게 했으면 좋겠죠. 그쵸? 1과 2 사이에서. 그지?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도록 그랬으니까. 그쵸? 우리는 지금 교점이 요 사이에서 생기면 좋겠는 거야.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서 1과 2 사이에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생겼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요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냐면 얘는 y는 마이너스 로그 n의 x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거기서 평행이동시키면 되죠. 그쵸? 근데 이놈의 그래프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럼 얘를 x축 대칭시킨 모양이죠. 그쵸?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그죠? 이 내려가는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되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여기쯤에 점근선 이렇게 갔겠죠?
여기쯤에 x가 마이너스 3인 지점의 점근선을 가질 거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일 거예요. 근데 그 내려오는 그래프가 1과 2 사이에서 얘랑 만나면 좋겠어. 그럼 어떤 느낌이야?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요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로그 n x 플러스 3 플러스 1 요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고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1 집어넣었을 때 자, 요 점 생각해봐요. 요 점의 좌표는 지금 1,0이죠. 그죠? 여기는 몇 콤마 몇이야 여기? 1, 여기다가 x자리에 1 집어넣은 거잖아. 여기다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로그 n의 4 플러스 1인가? 그치? 그러면 지금 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지려면 이 값이 얘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0보다 얘가 더 크면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로그 n의 4 플러스 1 요게 0보다 크면 되는 거고 자 반대로 여기 있죠. 여기 요 점하고 요 점의 좌표를 생각해보면 자, 요 점 같은 경우는 2를 집어넣은 점이기 때문에 로그 n의 2입니다. y좌표만 쓰면 자, 요 점 같은 경우는 요 식에다가 x자리에 2를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n의 5 플러스 1이에요. 그쵸? 요 점의 경우는 0이었죠. 아까 y좌표가 0.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0보다는 마이너스 로그 n의 4 플러스 1이 더 커야 되고 그쵸?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로그 n의 2가 더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 로그 n의 5 플러스 1보다는 로그 n의 2가 더 커야 되고 그쵸? 요렇게 그 식을 두 가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려면 경계선에서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쵸? 구체적으로 여기가 몇 컴마 몇인지 이거 찾을 필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요거 같은 경우는 로그 n의 4가 자 1보다 작은 건데 1이면 로그 n의 n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4보다 n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n을 1로 넘길까요? n을 1로 넘기면은 로그 n의 5를 넘기면은 로그 n의 10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는 1밖에 없는데 1은 로그 n의 n이죠. 그쵸? 그럼 결국은 10보다 n이 작다가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n은 4보다 크고 10보다 작아요. 그쵸? 그러면 5, 6, 7, 8, 9 얼마지? 다 더하면 35 그쵸? 5, 6, 7, 8, 9 네. 9번, 10번 풀만한 4점짜리 문제였다. 충분히 풀만했고 자, 그 다음에 11번도 우리가 충분히 풀만한 4점입니다. 11번까지는 자, 11번을 보면은 닫힌 구간 0부터 1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고요. 저렇게 생겼대요. 저런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그럼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요렇게 돼가지고 0,0을 지나고 여기를 1이라고 해볼까요? 1이라고 하고 2라고 하고 여기를 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0,0을 지나가고요. 1,1을 지나가요. 이쪽으로 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이너스 1. 자, 그런데 이 0과 1 사이에서 fx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이 6분의 1이에요. 그래프의 모양은 모르겠지만 자 0부터 1까지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가니까 이제 이 두 점을 연결해야 되잖아. 근데 이 두 점을 연결을 할 때 연결해서 그 아랫부분의 넓이가 6분의 1이면 상당히 작은 거죠. 그죠? 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1인데 적분값이 6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건 이 그래프가 그냥 요런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치? 일단 연속함수면서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의 넓이가 6분의 1밖에 안 돼야 되기 때문에 홀쭉하겠죠, 그죠? 절반보다 훨씬 작아야 되겠지. 네, 그래서 요런 모양의 그래프라고 예측하면 되고, 요렇게 그리면은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바탕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자, 가조건을 보니까 0부터 1까지의 그래프는 이미 그렸어요. 0부터 1까지는 fx니까 그렸는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그래프가 요거다라고 그랬어요. 요거. 얘만 잘 그리면 돼. 그지? 아까 로그랑 마찬가지야. 자, 요거는 일단 마이너스 fx를 상상해보자. 마이너스 fx. 그치? 마이너스 fx면 얘를 어떻게 한 거야? x축 대칭한 거죠. 요런 모양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됐는데, 자, 요 녀석의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f 그대로 놓고 x 플러스 1에 플러스 1을 했으니까 평행이동이잖아요, 그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자, 초록색, 이 그래프예요. 점선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결국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치? 얘를 그대로 이렇게 돌려놓은 모양, 그죠? 얘를 그대로 돌려놓은 요 모양이 되는 거다. 요런 모양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주기함수니까. 그치? 주기가 2인 주기함수니까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 부분의 넓이가 6분의 1인 걸 알고 있잖아. 여기 넓이가 6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 넓이는 당연히 얼마예요, 이거? 여기는 1에서 그쵸? 6분의 1 뺀 나머지니까 여기 넓이는 6분의 5겠죠. 그쵸?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적분을 지금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적분값을 알고 싶은데 요걸 이렇게 쪼개면 되잖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이렇게 쪼개면 자, 요 부분이 지금 정확히 얼마예요,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려져 있는 부분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더하는 거니까 요게 1이겠죠? 이거 똑같은 거니까 얘도 1이겠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요것만 추가하면 되는데 1부터 2까지라는 거는 요렇게 생긴 부분일 거 아니야, 그죠? 아니지. 요렇게 생긴 부분일 거 아니야? 요렇게 생긴 부분, 그치? 요 넓이 얼마겠어요? 6분의 5겠지. 그래서 여기에 6분의 5 하나가 추가가 된다. 그치? 6분의 17인가요? 6분의 17, 2번. 그치?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애였기 때문에 얘까지도 아주 맞출만한 사점이었다. 그죠? 이거 3개만 딱 맞춰도 3등급 나온다는 거, 3등급. 그지? 2점, 3점 다 맞추고 이거 4점 앞에 설명은 3개 정도 맞추면 할만하죠. 그죠? 할만하다고 느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은 그 옆에 이제 12번. 아마 이제 12번에서 살짝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자, 12번은 그림을 좀 가져올게요. 자, 결국 뭐 그림으로 다 푸는 거죠, 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요 세 개의 각도, 요각이랑 요각이랑 요각이 서로 같고, 이게 세 개가 같고,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다들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요 ABD가 2등변이잖아요. 2등변 삼각형이고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B에서부터 요렇게 수선을 내리고 싶지 않았나요?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면 그러면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잖아. 그치? 여기가 4니까 8분의 1이면 요 길이가 얼마예요? 승현아, 여기 얼마야?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치? 그리고 당연히 그 옆에도 얼마예요? 2분의 1이겠지. 그치?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B부터 D까지의 길이 4인 거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1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DBC도 뭐구나? DBC도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DBC도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BC의 길이 구할까요? BC의 길이 어떻게 찾지? 코사인 법칙 쓸까? 코사인 법칙 내가 코사인 법칙 써서 찾았나? 코사인 법칙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B부터 C까지의 길이를 찾을 때 내가 만약에 전체 삼각형으로 본다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B에서부터 이렇게 수선 내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가지고 피타고라스 돌려도 됩니다. 물론 요 길이를 찾아야 된다는 귀찮음이 조금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찾을게요. 그러면 BC 제곱은 4제곱 플러스 5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A잖아? 그쵸? 근데 코사인 A가 지금 8분의 1이니까 이게 8분의 1이니까 앞에 2, 4랑 8이랑 지워지겠네. 그러면 얼마니? 41에서 5 빼는 건가? 36이네요. 그쵸? 그럼 BC가 얼마야? 6이네. 6. 여기가 6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4고 여기도 4니까 DBC도 이등변이었으니까 D에서 또 어떻게 줄까요? 요렇게 수선 하나 내려주면 되겠죠? 그쵸? 요렇게 수선 하나 내려주면 자, 이 수선의 발에 의해서 반으로 똑 잘릴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이 될 거고 그 수선의 길이는 얼마예요, 그럼? 루트 7. 그렇지, 루트 7. 그쵸? 루트 7. 그러면 D2의 길이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D2의 길이를 찾으면 되겠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요 길이를 내가 찾고 싶으니까 여기를 x라고 놨을 때 지금 코사인 요 각도가 8분의 1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 8분의 1을 가지고 사인을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비율로 해서 피타고라스 돌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길이를 자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이 8대 1인 거잖아. 요거 대 요거가 요거분의 요거가 8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를 8a라고 놓으면은 여기는 a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8a랑 a랑 루트 7 가지고 피타고라스 돌리면 a 나오겠죠, 그죠?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 길쭉한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한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64a 제곱은 7 더하기 a 제곱이니까 63a 제곱이 7이고 그럼 a 제곱은 뭐야? 9분의 1인가? 그럼 a는 뭐예요? 3분의 1이네, 그치? 3분의 1. 그럼 a가 3분의 1이면 내가 궁금한 부분은 8a였으니까 그치? 8a는 얼마인 거야? 3분의 8인 거죠? 3분의 8 그치? D2 구하는 거 맞죠? 네, 3분의 8 3번입니다 그치? 그래서 뭐 우리가 배웠던 삼각함수 가지고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 요거까지도 뭐 조금 시간이 좀 걸렸을 수는 있지만 맞출만 했고 13번 13번도 맞출만 했다 그죠? 13번 자 13번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자 얘가 0에서 1 사이에서 1 아니면 3이래요. 근데 보니까 x가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는 3이고 x가 딱 1이 됐을 때만 1이죠. 그리고 그런 함수를 지금 자 요 주기 1자리로 계속 붙여놨어. 결국 이거는 x값이 정수일 때만 함수값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x값이 정수가 아닐 때는 뭐야? 3인 거죠. 그쵸? 뭐 한눈에 보이면 좋겠고 한눈에 안 보이더라도요. 얘부터 그냥 그려보세요. 여기가 지금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0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3인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0에서부터 1 사이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3이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3이 유지가 되다가 그러다가 x값이 1이 되는 순간 함수값이 1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를 계속 붙여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 그 옆에도 이렇게 된 다음에 정수가 딱 됐을 때 그때만 1 내려오고 또 이렇게 3 됐다가 정수가 됐을 때 그때만 1 내려오고 이게 반복이죠 뭐. 그쵸? 그래서 결국 fx는 이거예요. fx는 3 또는 1인데 언제 x가 정수가 아닐 때 언제 1이야? x가 정수일 때. 뭐 간단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런 함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다가 이제 요 시그마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 시그마를 일단 그냥 좀 써보면 3분의 1 곱하기 f 루트 1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f 루트 2 땡땡땡 해가지고 3분의 20 곱하기 f 루트 20 이렇게 되겠죠. 그냥 시그마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혜빈아, 당연히 우리는 요 루트 1부터 루트 20까지의 숫자 중에서 어떤 애들만 따로 빼서 계산해야 될까? 먼저 그렇지, 제곱수들만. 그러니까 루트 1, 루트 4, 루트 9, 루트 16 얘네 넷만 f라는 함수 안에 정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엔 다 정수가 아닌 거고. 그쵸? 그래서 자 k 값이 1일 때와 4일 때와 9일 때와 16일 때 요놈들만 좀 따로 빼서 계산을 하면 자 1이면은 f1, f 루트 1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정수일 때니까 1 되는 거죠 무조건. 그쵸? 그러면 첫 번째 거 3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루트 4면은 이것도 f 루트 4는 1일 거고. 그쵸? 앞에 3분의 4가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3분의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 같은 경우도 f 부분은 1인 거고 3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좀 헷갈리면 써보세요. k가 4면 어떻게 생긴 거야? 3분의 4 곱하기 f 루트 4 이거잖아. 그지? 근데 루트 4는 2니까 루트 4는 2니까 요 부분의 값은 그냥 1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3분의 4만 써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 식으로 3분의 1, 3분의 4, 3분의 9, 마지막에 3분의 16. 그치? 요렇게 4개만 먼저 더하면 얼마예요? 10인가요? 그죠? 이렇게 되고 나머지 애들은 나머지 K가 1, 4, 9, 20, 1, 4, 9, 16을 뺀 나머지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전부 F 루트 몇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얼마가 돼요? 요 부분이 3이 되죠. 3. 그럼 3이 되니까 밑에 있는 3이랑 어떻게 돼? 지워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자 K가 2면 이 항이 그냥 뭐인 거예요? 2인 거지. K가 3이면 이 항이 그냥 3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4는 여기서 했으니까 K가 5면 5인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숫자 자체를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9하고 20까지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할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걸 고지 그대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일일이 해야 되잖아. 아니면 뭐 묶어서 또 새로 등차수열을 만들든가 그래야 되잖아. 그러느니 그냥 이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1, 4, 9, 16이 껴있다고 생각하고 싹 다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1, 4, 9, 16만 거꾸로 빼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1, 4, 9, 16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그냥 n이잖아. 그죠? 거기에서 1, 4, 9, 16 더한 게 30이니까 30을 빼주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겠죠. 기주 얼마야 이거? 2분의 20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 21. 그치? 자, 그럼 210에서 30을 빼는 거죠. 얼마예요? 180인가? 그쵸? 자, 그래서 요 K가 나머지 것들일 때 180 나오고 아까 1, 4, 9, 16일 때는 10이었으니까 192.
13번이었습니다. 이제 14번부터가 이제 그죠? 14번 푼 사람 있니? 지선이 풀었니? 14번 푼 사람 없나요? 자, 그러면 우리 14, 15를 이따가 나중에 풀고요. 그 뒤에 또 주관식 문제 중에서 또 풀만한 4점짜리가 있나? 주관식 문제 중에 풀만한 4점짜리가 없네요. 그죠? 20, 21, 22가 다 어렵다. 그지? 그러면 그래도 조금 풀만한 거 먼저 할게. 14번보다 오히려 15번이 더 쉽습니다. 15번. 자, 15번을 먼저 볼게요. 자, 15번은 계속 줄이면 안 돼. 이제 마지막 5문제가 하이라이트인데. 자, 15번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지금 당연히 사인 2분의 파이 x가 t거나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만족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사인 2분의 파이 x면 이거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기억해봐. 사인 2분의 파이 x 주기가 4짜리죠.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이 x의 개수로 원래 사인의 주기인 2파이를 나누는 거였잖아. 그래서 지금 2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누니까요. 이렇게 나누니까 주기가 4입니다. 옆에 것도 4고요. 그래서 주기가 4짜리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주기가 4짜리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뭐 1, 2, 3, 4고 최대값 최소값도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고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고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그죠? 자, 요런 상황에서 내가 그러니까 t라는 값을 어디다 긋는 거야? t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 그랬으니까요. t라는 값을 내가 만약에 뭐 여기다 이렇게 걷다. 여기다 이렇게 걷다. 이렇게 t를 하나 걷다고 생각해봐. 얘가 y는 t야. 그러면 지금 이 사인 코사인 그래프랑 지금 그은 선이랑 만나는 지점들 있잖아요. 그쵸? 그 만나는 지점들이 요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지?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만났으니까 요 방정식의 해가 몇 개 등장하는 거예요? 4개 등장하는 거야. 그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만나는 4점 중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점 있잖아. 요 지점의 x좌표가 알파 t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만나는 4점 중에 제일 끝에 점, 요 지점의 x좌표가 베타 t라는 거예요.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건데, 자, 1번을 보면 t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다면, 그러면 t가 이제 이쪽에 거졌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거졌어. 자, 이렇게 t가 거졌다면 그때 얘랑 만나는 점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점이 여기고요. 여기가 그럼 알파 t일 거고, 여기가 제일 뒤에니까 여기가 베타 t일 건데, 자, 얘네 둘을 더하면 항상 5래. 그럴 것 같니? 보이니 얘들아? 지금 사인과 코사인은 어차피 똑같이 생겼는데 평행이동만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요 놈이랑 요 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빨간 그래프랑 파란 그래프가 교차하는 여기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가 어때요? 대칭 아니야?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딱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가 정확히 대칭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 알파 t와 베타 t의 중점이 항상 요 지점인데 요 지점이 어디냐면 얘랑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가 만난 지점이죠. 여러분 원래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데면 어디지? 원래 그냥 기본적인 사인 x랑 코사인 x면 둘이 똑같아지는 데가 4분의 파이잖아요. 4분의 파이. 근데 우리는 지금 주기를 지금 2분의 파이만큼으로 잘라놓은 상태니까 4분의 파이를 2분의 파이로 잘라. 뭐가 되니? 2분의 1이 되나? 그치? 그래서 여기를 구해보면요. 여기가 얼마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다. 자, 여기서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3이니까 2랑 3의 한가운데잖아요, 지금. 여기 2분의 5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5를 기준으로 항상 알파 t, 베타 t가 서로 대칭인 거니까 자, 기억에서는 알파 t랑 베타 t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점인 2분의 5가 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2를 곱해보면은 아, 맞구나. 그쵸?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 동시에 보는 거니까 얘네들이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다 라는 걸 활용하는 게 제일 좋겠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의 경우에는 알파 t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과 같다라고 그랬는데 자, 베타 0과 알파 0이면 이거는 지금 t 자리에 얼마 넣었단 얘기야? t 자리 0 넣었단 얘기입니다. 그죠? t 자리 0 넣었어. 그럼 우리가 선을 그을 필요 없이 x축 자체를 t로 보면 되죠. 그죠? 그럼 x축하고 만나는 데가 어디니 지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마지막에 여기는 빠집니다. 여기는 문제에서 정의역에 지금 4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는 빠져요. 요렇게 4점인데 그 4점 중에 역시 우리는 가장 작은 점 여기하고 가장 큰 점 여기만 보는 거니까 자, 니은에서 요 두 지점을 기준점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두 점이 지금 알파 제로와 베타 제로인데 베타 제로에서 알파 제로를 빼면 요 지금 딱 봐도 보이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이니까 빼면 얼마예요? 요 값은 3이죠. 그죠? 그러면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도 계속 3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요 그냥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 이렇게 t를 하나 그었을 때 이 t를 여기서 이 t가 딱 x축이었다고 생각해봐요. x축이면은 방금 본 것처럼 3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만큼. 근데 이거를 위로 조금 올렸어. 빨간색 선이 조금 위로 올라갔어. 조금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의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의 거리 어떨 것 같아? 3일까 아니면 다를까? 3이랑 같죠. 왜? 요 그래프의 모양과 요 그래프의 모양이 같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한 여기까지 올라갔어. 여기까지 올라가면 요 지점이 알파 t가 되고 요 지점이 베타 t가 되죠. 그래도 어때요? 요 그래프의 모양과 요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여전히 3이겠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때는 알파 t가 여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알파 t는 여기가 되고 베타 t는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간격이 이제 3보다 어떻게 됐어? 멀어졌어. 그죠? 그러면 과연 3에서 더 멀어지지 않는 그 기준점은 어디냐? 또 여기인 거예요. 여기. 그지? 요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이제 간격 3이 깨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지점의 값은 아까 본 것처럼 2분의 1이고요. 우리는 지금 t 값을 생각해야 되니까 2분의 1일 때의 요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점의 좌표.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x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사인 4분의 파이잖아. 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나요? 그쵸? 2분의 루트 2. 그래서 이 t 값이 이 빨간 선이 2분의 루트 2보다 낮으면 혹은 2분의 루트 2랑 딱 같으면 그때까지는 그 간격이 3이 유지가 되고
2분의 루트 1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3이 깨진다. 그래서 t의 범위는 자 니은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t의 범위가 0 이상 2분의 루트 이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어때요? 맞는 얘기예요. 그쵸?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디귿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약간 이제 기역 니은 디귿하면 디귿이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약간 이제 트렌드가 점점 안 맞는 경우가 많은 트렌드로 가고 있어. 그죠? 혹시 디귿을 도저히 모르겠으면 이제 앞으로는 틀린 쪽으로 찍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T1이랑 T2가 이번엔 T값이 두 개인데요.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을 때를 말했어요.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좀 지울게. 자,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으면 내가 지금 서로 다른 T값을 두 개를 그을 건데요. 자, 이렇게 지금 사인 그래프가 있고 서로 다른 T값을 두 개 그을 건데 그때의 알파 T가 서로 같아야 돼. 알파 T는 뭐였냐면 내가 선 하나 쭉 그었을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지점의 X값이 알파 T잖아요. 그럼 알파 T가 서로 같으려면 자, 내가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선 하나 그었어. 여기 너무 낮다. 여기다 선 하나 그었어. 그럼 이때의 알파 값이 여기잖아, 여기. 여기잖아. 그러면 얘랑 같은 알파 값을 갖는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한번 만나죠, 그죠? 거기다가 또 하나 선을 그은 거예요, 지금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지점이 같은 라인에 이렇게 올라가 있도록 그렇게 T2와 T1을 지금 구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지점과 요 지점의 값이 같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T1, T2를 다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위치 말고 다른 위치에는 보면 내가 X값을 같게 이렇게 설정했을 때 알파 값이 같게 나오지 않거든요. 가장 처음 만나는 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앞부분만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앞부분. 이 앞부분에서 지금 그린 것처럼 자, 첫 번째로 이 그래프랑 만나는 요 점과 요 점이 같은 라인에 있을 때. 그치? 그럼 그때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때 요 점의 좌표를 자, 요 지점의 좌표를 여기 X값을 K라고 한다면 자, 처음 만나는 요 아래에 있는 T1이라는 친구는 파란 그래프에다 K를 집어넣었을 때 T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파란 그래프가 누구였어? 사인 2분의 파이 X였잖아. 그럼 거기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T1이 나오는 거니까 자, 디귿을 생각을 할 때 자, 여기다가 K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K가 요게 T1인 거고요. 또 K를 똑같이 집어넣는데 빨간 그래프에 집어넣어. 이 코사인 그래프잖아. 그럼 코사인 그래프에 집어넣어서 코사인 2분의 파이 K 하면 얘가 T2인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T2에서 T1을 뺀 것이 지금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K에서 사인 2분의 파이 K를 뺀 게 요게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때 자, T1과 T2를 곱하면 3분의 1이냐? 자, T1, T2를 곱했다는 건 사인 2분의 파이 K와 코사인 2분의 파이 K를 곱한 것이 3분의 1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어차피 다 지금 2분의 파이 K, 2분의 파이 K 안에 들어있는 건 똑같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얘를 C라고 쓸게요. C-S가 2분의 1일 때 S 곱하기 C가 3분의 1입니까? 이게 질문이야. 간단히 말하면. 그럼 여러분 이 식 뭐 하고 싶어요? 제곱하고 싶죠. 그죠? 제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C제곱 마이너스 2SC 플러스 S제곱이 4분의 1이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더하면 1이잖아. 그지? 1이니까 여기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3 되죠? 2SC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그럼 SC는 뭐야? 마이너스 2SC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그럼 SC는 뭐예요?
2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8분의 3이죠. 그럼 3분의 1입니까? 물어봤을 때 아니요. 아닌 거지. 그치? 디귿은 틀렸다. 그죠? 그리고요. 앞에 14번도 그냥 하고 갈까요? 14번 하고 갈게요. 뭐 어차피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난이도가 비슷비슷할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판단했을 때 14번을 15번보다 더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건 15번은 뭐 어떤 되게 획기적인 어떤 발상이 필요하진 않은데 14번은 조금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발상을 하지 못하면 아예 손을 못 대거든요. 자, 얘는 우선 fx라는 3차 함수가 있고 요 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을 보면 당연히 x로 묶고 싶어요. x로 이렇게 묶으면은 fx-p 플러스 q 이렇게 묶이거든. 그러면은 요거는 fx를 평행이동시킨 모양이라는 거 보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앞에 붙어있는 요 x 요 x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자, gx를 표현을 할 때 gx를 x가 0보다 클 때 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이건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럼 절대값 앞으로 빼도 어때? 괜찮죠? 그냥 x가 그대로 절대값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던 x랑 오른쪽에 있던 x랑 그냥 지우면 되는 거니까 gx는 뭐가 되냐면 그냥 절대값 fx-p 플러스 q 이거고, 자, x가 0보다 작으면 x가 앞으로 나올 때 뭐가 생길까? 음수니까, 그치? 앞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가 하나 붙겠죠. 그럼 내가 x를 지우고 나서도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가 돼요. 요렇게.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일단 그 gx를 써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요렇게 써놨을 때 결국 gx는 fx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모양에다가 뭐 절대값 씌우고 마이너스 붙이고 막 이런 거니까 fx의 모양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것을 평행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fx를 그려볼게요. 자, 오랜만이네, 그지? fx 그리려면 미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x 마이너스 9니까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1, 3에 풀마 어떻게 돼? 그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풀마 풀인가? 그죠? 그러면 얘가 요렇게 증가하다가 요렇게 감소하다가 요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요 지점이 3이죠. 이렇게 되죠. 그쵸? 마이너스 1과 3. 그리고 정확하게 좌표까지 구해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얼마나 왔더라? 마이너스 7 나와요. 여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 마이너스 39입니다. 요런 그래프가 fx의 그래프. 근데 우리는 이 fx의 그래프를 뭐 할 거라고요? 이렇게 평행이동 시킬 거라고요. 그쵸? p만큼 q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야. 그러면 자,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봐. 자, 우리가 3차 함수를 모양은 이 모양인데 얘를 마음대로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자, 예를 들어 얘가 요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요렇게 생겼다. 3차 함수가 fx를 평행이동 시킨 함수가 요게. 그러면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절대값을 씌우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가 요렇게 오다가 여기서 뿅 튕기겠죠? 뿅 튕기고 요렇게 될 거예요. 그죠? 절대값만 씌우면 되니까. 자, 근데 이 구간은 뭐냐면 절대값을 씌운 거를 또 어떻게 해? 마이너스를 붙여버렸잖아. 그럼 이 마이너스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씌운 그래프를 x축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다가 그냥 절대값만 씌우면은 그냥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뿅 튕기는 요런 그래프인데 요 초록색을 또 x축 대칭을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0에서 뭐예요? 그래프 자체가 끊어져 있죠. 불연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살펴보면은 gx가 연속인 함수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일단 무조건 어디를 지나가야 돼? 0,0을 일단 지나가야 돼, 그래프가. 0,0을 지나가야만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다른 거는 제껴두고 0,0을 지나가게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0,0을 지나가게 뭐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fx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또 역시 절대값만 씌운 부분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뿅 튕겼다가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절대값만 씌우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걔를 대칭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시. 그러면 일단 0에서 끊어지진 않았죠? 0에서 연결이 됐어. 얘는 또 문제가 뭐야? 이 지점에서 뭐예요? 이렇게 뾰족한 데서는 뭐지? 미분 불가능, 그쵸? 미분 불가능. 여기서 또 한 번 뾰족하니까 여기도 미분 불가능. 얘는 그러니까 연속은 되는데 미분 불가능인 데가 몇 군데야? 2군데야. 근데 나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요? 미분 불가능한 실수 A의 개수는 1개다 그랬어, 그쵸? 그래서 얘는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2개라서 또 탈락이야.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남는 모양은 딱 둘 중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자,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되거나 이 두 가지 모양만이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딱 한 군데 생기는 모양이 됩니다. 그치?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보면 돼요. 얘도 지금 이 부분은 절대값 씌워도 그대로 변화가 없고 여기는 절대값만 씌우면은 그래프가 원래는 요렇게 생겼을 텐데 얘를 뒤집었기 때문에 여기서 요렇게 생기겠죠. 요렇게. 그죠? 그럼 일단 0에서는 미분 가능한 겁니다. 그죠? 0에서는 미분 가능하고 요 지점만 뾰족한 거니까 여기만 미분 불가능한, 그죠? 그런 그래프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는 요 놈 아니면 요 놈인데,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그려놓은 요 그래프에서 이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이 모양의 지금 여기가요, 원래 그래프에서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점이 원점이 되도록 평행이동을 시켜야 되지. 이 점이 원점이 되도록. 그럼 이 점이 0,0에 위치하도록 평행이동을 시키려면은 x축 방향으로 얼마큼 가야 돼요? 얘가 0,0이 되게 하려면 마이너스 3만큼 가야 되지. 그러면 이거 조건에 맞아야 틀려요. 문제에서 두 양수 PQ라고 했기 때문에 평행이동 시키는 양은 무조건 플러스여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거를 요쪽으로 평행이동 시키려고 하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을 평행이동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 상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때는 요 점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원래 그래프에서의 요 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0,0이 되도록 옮기는 거니까 이건 뭐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7만큼이잖아. 그치? 그죠? 1만큼 7만큼. 그래서 요게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PQ가 되겠다. 답은 몇이야? 3번이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풀려면 이런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3차 함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래프의 형태를 뭐 이런 과정을 조금 건너뛰더라도 이 모양 또는 이 모양이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춘 사람도 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주관식 이제 세 문제 남았어. 세 문제. 세 문제. 자,
자, 20번입니다. 20번. 자, 라스트 세 문제만 빨리 마무리하고 볼게요. 20번은 여러분 수투에서 했던 그 느낌이 남아있다면 처음에 요식을 딱 봤을 때 처음에 자, 요 FT의 4제곱을 어떻게 했어? 분배를 해야 돼요. 이 지금 인테그랄을 쪼개야 된다고, 둘로. 자, 얘네를 분배시켜가지고 분배시키면 gx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봐봐. 이 인테그랄의 주인공은 t죠. 변수 t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fx는 변수 취급해야 돼? 상수 취급해야 돼? 상수 취급해야 돼. 그럼 이거 인테그랄 앞으로 당겨야지. 그래서 인테그랄 앞으로 fx를 꺼내놓고요. 그리고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 요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빼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얘는 ft의 5제곱 요렇게 만들어 놔야 그래야 우리가 얘를 잘 미분할 수 있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처음이었고 수투에서 많이 했던 거죠. 단원에서. 자, 그럼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해주면 앞에 거 미분 곱미분이니까 요거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자 뒤에 거 미분 여러분 요런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 미분하면 그쵸? t 대신 x로만 싹 바뀌고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였지? 그쵸? 그래서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fx의 4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미분하면 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면서 t만 x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데 써놓고 보니까 이 뒤에 둘은 어떻게 되나?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것만 놓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얘는 앞에 거가 f'x니까 자, f'x 구할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 요거 3으로 묶을까?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그러면 3, 5의 마 마니까 자, 3하고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인데 지금 문제에서 이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g'이 0이 되는 지점이 그러니까 g'이 0이면서 부호가 변하는 지점이 몇 개만 생겨야 돼? 하나만 생겨야 돼. 하나만. 그지? 극값이라는 게 뭐야? 프라임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g'을 그렸을 때 g'의 부호가 변하는 그 지점이 여기가 극값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g'이 부호가 변하는 지점을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0 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생겨버린 거야 벌써. 그치? 그러면 과연 이게 극값을 하나만 가지려고 한다면 이 뒤에 있는 녀석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얘 혼자만 있을 때는 3과 5에서 모두 부호가 바뀌잖아. 하지만 얘가 만약에 3이라는 근을 하나 더 갖거나 아니면 5라는 근을 하나 더 가져버리면 그 지점에서는 뭐가 돼요? 중근이 되면서 튕기게 되죠. 그쵸? 가령 예를 들어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봤는데 x값이 3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얘네들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3, 5인데 5에서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3에서는 튕기는 상태가 된단 말이지. 그치? 그렇게 되면 그 값이 한 군데밖에 안 생기는 거잖아. 결국은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3이거나 또는 5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런 모양을 0으로 만들려면 x자리에다 그냥 뭘 넣으면 되죠? x자리에다가 아래 끝, 위 끝을 똑같이 만들면 0 되는 거잖아. x자리에다 a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a가 결국은 3이거나 5면 그쵸? 3이거나 5면 얘가 3을 넣었을 때 0 되거나 또는 5 넣었을 때 0 되는 거죠. 그쵸? 그 두 가지 경우에 요런 일이 발생하면서 그 값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a는 3 또는 5 해가지고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예. 네, 갔다 오세요. 물론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얘가 뭐 4차식이라서 늘 증가함수고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정확하지만 거기까지 확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넘어가서 라스트 두 문제. 아, 근데 여러분 21번은 물론 어렵긴 하지만 맞출만한 문제입니다. 21번은. 자, 21번 생각보다 괜찮아요. 21번. 지금 먼저 우리가 요 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x의 n제곱 마이너스 64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 그래프는요, 세부적인 디테일한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두 종류야. 자, n이 만약에 홀수일 때, 여러분 n이 홀수일 때 요 그래프 어떻게 생길 것 같아? n이 만약에 3이야. 그럼 x 세제곱 빼기 64. 그래프 어떻게 생기죠? 일단 이게 꿀렁꿀렁해요, 안 해요? 꿀렁꿀렁 안 하죠. 그냥 어떻게 돼?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죠, 그냥. 그쵸?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모두 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n이 홀수일 때는 자 0, 마이너스 64를 지나면서 그냥 요렇게 올라왔다가 요렇게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래프예요.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가 자 0, 마이너스 64를 지나고 그리고 어떻게 돼?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n이 2일 때만 생각해봐도 그래프가 요렇게 가죠, 그죠? 요렇게 가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지금 x에 대한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둘 다 중근이길 원하잖아. 근데 이 fx라는 친구는 이미 2차 함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해를 많이 가져봐야 몇 개예요? 가져봐야 2개예요. 그니까 아까 그려놓은 그래프 중에 n이 홀수인 이런 상황에는 fx가 어떻게 생겨도 절대로 중근이 안 나와요. 중근이 나오려면 n이 짝수여가지고 앞에 놈의 그래프가 요렇게 되고 뒤에 놈의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가주는 거지. 요런 식으로 가져가지고 여기서도 중근 이런 상황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첫 번째 얘기는 n은 무조건 짝수여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n은 무조건 짝수여야 되고요. 그때 fx가 0이 되는 지점과 이 x의 n제곱 마이너스 64가 0이 되는 지점이 일치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n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보자. n을 2k로 놔볼게. 당연히 k는 자연수.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의 2k제곱 마이너스 64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x의 k제곱 플러스 8과 x의 k제곱 마이너스 8은 0이죠. 그럼 x값은 풀마 k제곱근 8이네. 그지? 그죠? x의 k제곱이 8인 거니까요. 요거는 풀마 2의 k분의 3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짝수 모양의 그래프면서 그때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이 2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k분의 3제곱 플러스 2의 k분의 3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 빨간 애가 이제 fx잖아. fx라는 2차 함수도 똑같이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서 x축이랑 만나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연결시킬 수 있어. 여기서 fx라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x 플러스 2의 k분의 3제곱 x 마이너스 2의 k분의 3제곱 이렇게 생긴 친구다. 2차 함수고 최고차 함계수 1이라고 말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럼 fx 이렇게 생겼어. 전개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k분의 6제곱이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나 조건에서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여러분 fx라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 녀석의 최소값이라는 게 지금 요 꼭지점 말하는 거니까 결국 이 뒤에 붙어있는 요 마이너스 2의 k분의 6제곱 이게 최소값 아닌가? 그치? 이게 음의 정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음의 정수라고 말했으니까 결국은 2의 k분의 6제곱이 양의 정수,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연수. 저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k가 뭐면 되겠어? 6의 약수면 돼요. k가 6의 약수. k가 6의 약수, 그래서 6의 약수면은 1, 2, 3, 6인데 k가 1, 2, 3, 6이면 n은 뭐가 되겠어요? n은 아까 n은 2k랑 같은 거였잖아. 그쵸? k가 1, 2, 3, 6이면 n은 그것의 2배니까 2, 4, 6, 12가 되겠죠? 네. 그쵸? 그래서 2, 4, 6, 12 이거 더한 게 답이에요. 얼마니? 24. 그쵸? 요거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맞출 만한 문제입니다. 그죠? 21번 문제 치고는 쉬운 편이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2번 라스트 한 문제야 얘들아. 좀 어렵지만 힘내서 요것만 풀고 우리 마칠게요. 갈게요. 22번. 자,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라고 했고요. 근데 3차 함수네. 3차 함수. 여러분 3차 함수인데 실근 2개예요. 몇 가지 모양이 생각나니? 3차 함수인데 실근 2개. 봐봐. 증가함수라면 증가함수인데 그러니까 최고창이 양수인 3차 함수인데 x축이 요렇게 지나가면 실근 2개죠. 그죠? 자, 또는 증가함수인데 x축이 요렇게 지나가도 실근 2개죠. 증가함수라고 하면 안 되지. 최고창이 양수인 함수인데 x축이 요렇게 지나가도 실근 2개죠. 요런 방향으로 가는 것 중에서는 얘네 둘밖에 없죠. 실근 2개인 게. 그치? 자, 그럼 반대로 요렇게 x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그래프라면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그래프 이때도 자, x축이 요렇게 지나가는 경우랑 x축이 요렇게 지나가는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4가지 케이스인 거예요. 요것만 읽어봤을 때 가만 읽어봤을 때 3차 함수고 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나 조건에서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fx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실근을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일단 잡아놓을게요. 그럼 나식에서 fx-fx는 0의 실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요 부분이 방금 위에 fx는 0에서의 실근을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요 x 위치에 요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알파가 되거나 또는 이게 베타가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의 x 값이 이 전체의 실근인 거죠. 그러면 얘가 알파거나 베타라고 하면 x-fx가 요게 알파거나 또는 베타인 거니까 정리를 조금 하면 이렇게 됩니다. fx가 x-알파이거나 또는 fx가 x-베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그래프에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에는 이 fx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데가 여기하고 여기잖아. 이 두 군데가 이제 알파 베타겠죠. 그죠? 알파 베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라는 거냐면 알파 지금 이렇게 생긴 거는 직선이잖아. 직선인데 이건 뭐냐면 알파, 0을 지나면서 요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1인 직선이잖아. 그죠? 알파,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어? 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또 베타,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fx의 그래프와 요 x-알파, x-베타의 그래프가 만나는 데가 지금 언뜻 봐도
요 아래쪽에서도 만날 테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저 위에서 6번이 보이죠, 그죠? 그지?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 같으면 이 방정식에, 그러니까 나에 있는 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이 6개나 나오는 거예요. 뭐 잘해가지고 접해도 5개. 그치? 그러니까 택도 없는 거야, 이거는. 옆에도 보세요. 옆에 것도 자,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 요렇게 그을게요. 요렇게.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 요렇게 그을게요. 자, 딱 봐도 3개보단 많죠. 그죠? 2개를 합쳐가지고 세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x값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는 다 안 돼. 자, 세 번째 경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기울기 1인 직선, 여기서 기울기 1인 직선, 요렇게 가면 어때요? 이게 근데 뭐 약간,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이 꼭대기에서 사실 정확하게 그리면 그래프가 여기서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딱 요 지점에서 접할 수가 없고 그 지점을 지나가려면 빨간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요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3번을 만나게 되고 이게 만약에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이럴 수는 있어요. 파란 그래프가 요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치? 요렇게 딱 된다면 이게 한 번, 두 번, 3번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요 지점에서 접해야 되는 거니까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돼야 되죠. 요 기울기 일자리 직선을 그은 거니까. 그럼 요 지점에서 기울기가 1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에서는 자,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에서 F1이 4고 F'1이 1이라 그랬죠. 1,4라는 점을 지나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거예요. 그지? 근데 얘는 지금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이 1,4가 될 수 있나? 1,4가 될 수 없어.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것도 거르고, 자, 마지막 걸로 가서 마지막 거에서도 방금 왼쪽 거랑 똑같이 그려보면, 자, 요 지점을 지나면서 여기랑 접하게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요 지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지나가면,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여기 접하는 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3번을 만나게 되고, 그때 이 접하는 지점의 좌표를 딱 뭐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를 1,4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럼 이제 모든 조건이 들어맞는다. 그쵸? 1,4를 지나고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이구나, 이거를 일단 찾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겠다. 보통 이제 마지막 킬러 문항이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프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저 그래프의 모양을 골랐으면 이제부터는 계산인데,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그럼 이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fx는 최고차 한계수 안 알려줬으니까 최고차 한계수를 그냥 k라고 해볼게. 그럼 알파에서 지금 접했죠. 알파에서 접했고 베타 지나가고 이렇게 생겼죠, fx가. 그쵸? 그리고 k가 음수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 k가 음수. 자, 이걸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요 빨간 직선, 여기를 지나가는 요 직선은, 기울기가 1이면서 1,4를 지나가는 직선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죠? y는 기울기 1이고 1,4 지나가야 되니까 요렇게 되나? 그쵸? 요 직선 말한 겁니다. 요 직선이 지금 y는 x 플러스 3이다. 자, 그랬을 때 얘네 둘이 알파에서 지금 딱 만났는데 이 알파는 이 직선의 x 절편 아니야. 그리고 이 직선의 x 절편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3,0이죠. 그쵸? 그럼 이 지점이 결국 마이너스 3,0이라는 얘기니까 알파 값이 그냥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fx를 우리가 알파 값 찾았으니까, 자, x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남은 거 몇 개예요? 이제 찾을 거 베타랑 k 2개 남았지.
그럼 내가 요 놈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되는데 얘에 대해서 써먹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1,4를 지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f'1이 1이라는 거. 그쵸? 요렇게 두 가지 조건을 적용을 해주시면 k 값이랑 알파 값이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1,4를 집어넣어 보면 4는 k 곱하기 16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해가지고 1 집어넣으면 자 미분할게요. 여기다 할게요. f'x는 k 그대로 곱미분이니까 2 내려오고 x 플러스 3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k 그대로 앞에 것도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없어져. 이렇게. 자, 이게 미분한 건데 미분한 거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1은 자 k 곱하기 2 곱하기 1 들어가면 4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k하고 16k네. 이렇게 되죠. 이게 1이에요. 근데 계산할 때 여기서 16하고 4하고 약분해가지고 요거 4로 만들고 요거 1로 만들면 결국은 1이 k 곱하기 4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거든요. 근데 여기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k 곱하기 4 곱하기 1 마이너스도 그대로 있어요. 그쵸? 요렇게 세 개 묶여가지고 1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앞에 거는 2밖에 없는 거니까 2 더하기 16k가 1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2 넘기고 나누면 k는 마이너스 16분의 1 되고 k 값 다시 집어넣으면 베타 값은 5 나오나? 베타 5 나와요. 베타 5. 그래서 완성됐어. 아까 전에 fx를 우리가 요렇게 잡았었는데 여기에서 k 값도 찾았고 베타 값도 찾았으니까 fx는 마이너스 16분의 1에 x 플러스 3의 제곱에 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요거예요. 자, f0 구하면 f0은 16분의 45. 답은 얼마? 61. 이렇게 됩니다. 61. 좀 어려웠죠, 그죠? 네, 그래서 필러 문제들이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능 공부하기 시작하면 많이 마주치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부터는 또 기말고사 범위를 이제 진도를 쭉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먼저 확통으로 한번 하고 아니 확통이래 수특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유로 나갈 거니까 토요일부터 이제 기말고사 대비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빠지지 말고 토요일날 문과는 그러니까 확통은 1시 그 다음에 미적은 2시 20분에 할 거예요. 2시 20분. 네. 그래서 토요일날 빠지지 말고 잘 오시고 요번에 시험 본 거에 대해서 뭔가 나는 좀 나하고 상담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남아서 얘기해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